시작해볼까요? 예, 반갑습니다. 이수능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 계획서 먼저 보시죠. 오늘 자료가 3개인데요. 강의 계획서 하나 있고요. OT 자료 하나 있고 퀴즈 자료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퀴즈 자료는 매일매일 나가는데요. 이거는 이제 해당 파트 정도 나가기 전에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짧게 이렇게 풀어보는 겁니다. 그건 좀 이따 하는 걸로 하고요. 첫 시간은 이제 강의 계획서 보고 OT대로 짧게 본 다음에 이제 진도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강의 계획서 먼저 보시게 되면 일단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25일 날 끝나죠. 근데 이제 26일 날 바로 다음 과목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번 수사는 보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강 없이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든 진도를 맞출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시간은 이거 제가 잘못 썼죠. 9시 반이 아니라 9시에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8시 반에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왜 표정이 근데 그게 분강일을 그때 한다는 건 아니고요. 아침에 쪽지 시험 잠깐 볼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싫으시면 안 하시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분강일은 9시에 시작하는 건데 이제 8시 반에 쪽지 시험 시작되니까 그것만 이제 참조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표정들이 죄송합니다. 자, 예. 교재는 사례집 사판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나왔고요. 그다음에 서브노트 제본 교재 나갔고요. 그다음에 모의시험 문제 해설 나가고 원래는 계획했던 게 아닌데 이제 퀴즈 자료는 제가 며칠 전에 갑자기 삘이 와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주말말에 했는데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잘한 것 같습니다.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표는 1번 노동법 사례 문제 해결 능력 완성돼 있어요. 이 순환은 아시는 것처럼 사례만 하죠. 그래서 강의도 사례 중심으로 올라가고요. 실제 모의 시험도 사례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 자체가 사례 중심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순환이 이제 실제 시험과 3기가 뭐 최종이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하신 것 중에서는 가장 실전과 근접한 그런 강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목표는 이 순환만 딱 끝나도 바로 시험장에 들어가도 크게 손색이 없는 이제 그게 개인적으로는 목표긴 합니다. 2번 들어가시면 예상 쟁점 중심의 강약 조절. 사실 이제 연기 1기 때까지는 이제 빠짐없이 1기 때 좀 조절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빠짐없이 거의 다 보죠.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노동법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잘 잡게 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나와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찍어보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깊이가 좀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체계를 잘 잡아놔야 2, 3순한테 확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시기부터는 시험에 나올 것만 좀 골라서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야 되고 힘을 좀 확 주고 빼고 확실하게 좀 할 겁니다. 3번 판례 연출하면서 이거는 뭐 좋은 말이죠. 자세한 거는 내일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4번 답안 작성 기술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강의진을 보시게 되면 1번 기본적으로 노동법 사례 판례 강의되어 있는데요.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해당 챕터에서 쪽지시험 퀴즈 자료 먼저 한번 살짝 보고요. 그거 해본 다음에 서브로 내용 짧게 정리하고 그리고 사례집으로 한번 체크해보고 연습하고 이제 그렇게 각 챕터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번 가시게 되면 2회마다 진행되는 75점 복습형 사례 모의 시험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1기 때는 3일마다 한 번씩 75점 받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틀마다 한 번씩 75점을 봐야 돼요. 50점 한 문제, 25점 한 문제 이렇게 진행되고요. 두 문제 다 사례형입니다. 다음 3번 아침에 이제 판례 쪽지 시험 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내일부터 시작인데 말 그대로 판례를 원문을 한번 써보는 거 하고 빈칸 채우기하고 좀 섞어가지고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매일 제출하셔가지고 우리 1기 때 이제 과제했던 것처럼 이거는 그냥 이제 PF로 처리해가지고 제출률 좀 체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범위는 이제 오늘 진도 나간 거 내일 시험 보고 이런 거겠죠. 이거 뭐 그래 보시면 되고요. 4번 예습 복습 방법 관련된 제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사례집은 단건한 교재가 아니에요. 그 사례집은 연습용입니다. 말 그대로. 사례집은 말 그대로 연습용으로 보는 거고 우리가 기본 교재에 있는 게 각 문제에 따라 어떻게 이게 밸런스를 맞추고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하고 이걸 보는 거지 이것만 지고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문제가 사례 문제는 내려고 마음먹으면 이제 한도 끝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대로 나오진 않을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거의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있긴 있는데 여기서 똑같이 나올 거야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연습용이고요. 주교재는 계속 쥐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습은 주교재를 하시고 복습은 좀 판단을 해보실 게 이게 개인마다 공부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어떤 분은 아예 교수님 기본서를 봐야 마음에 놓이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강사 수험서를 봐야 마음에 놓이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짧게 서브로 쳐야 좋은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선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서브가 실적만 보시면 그냥 각 그 출제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목차랑 판례랑 간략한 키워드 이렇게 정리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보시기에 아 이거 이 서버에다가 내용 정리해가지고 요거만 나중에 시험장에 들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드시면 여기다가 조금 이제 본인이 각자 취향에 맞게 조금씩 옮겨 적으셔가지고 여기다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아 이거 봐서 뭔지도 모르겠고 이거 난 책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여기서 체크되어 있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책에다가 더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중심으로 더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택은 좀 확실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쪽으로 아예 옮겨 쓰든지 아니면은 책만 지우고 가든지 선택을 확실하게 하시고 대신 예습은 무조건 교재로 그렇죠? 그렇게 좀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뭐 얘기 나온 김에 그 서브노트 맨 앞에 보시면 목차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페이지를 따로 빼놓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거 뭐 문제수가 짧으니까 이게 찾기 쉽잖아요. 금방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페이지를 따로 해놓지 않았는데 어쨌든 목차를 보시게 되면 문제 수가 한 77문제든가 그래요. 근데 이게 말이 77문제지 실제로는 77이 아닌 게 예를 들어 맨 뒤에만 보더라도 산재법 참고 판례가 따로 빠진 게 있고 목차를 보시면 중간에도 뭐 징계권 관련 판례, 뭐 근로관계 종료 관련 판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화 시키기가 좀 곤란한 것들이라서 판례만 쫙 모으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걸 다 문제화 시키면 한 85문제 정도 좀 많이 보면 90문제쯤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요런 형태로 제가 만들기 시작한 게 한 3년 전부터거든요. 와이판에. 근데 그때 한 60개로 시작했는데 한 3년 사이에 많이 늘었죠. 매년 늘고 있습니다. 내년엔 더 늘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올해 꼭 붙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정도 잡아놨는데 3년 전에 이런 식으로 마지막 체크를 하기 들어간 이후로 요 안에서 한 번도 문제 빠져나온 적 없어요. 올해도 안 빠져나갑니다. 무조건 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잘 정리하셔야 되고 특히 챕터별로 A, B, C 구분해놨거든요. 특히 A, B는 정리를 빡세게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A, B만 하면은 한 50개에서 한 60개 정도 됩니다. 그 정도는 꽉 좀 쥐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이거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절대 안 빠져나갑니다. 이 안에서 무조건 나와요.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A급이 실제 시험 나왔다. 그럼 역시 되는 거고요. B가 나왔다. 오, 이 정도 되는 거고 C가 나오면 아 이걸래. 아 이 정도 되는데 막 불이 타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없는 게 만약에 나왔다. 만약에 없는 게 나왔다. 그러면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지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좀 나중 얘기긴 한데 제가 매년 3기 끝날 때쯤에 한 20개 정도를 다 찍어드려요. 한 20개에서 25개 찍어드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찍어드리는 이유는 그것만 보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좀 더 힘을 줘라 이렇게 찍어드리는 거죠. 근데 이놈의 사람들이 그것만 봐. 그래놓고서 안 났다고 막 이렇게 우리는 이 안에 다 있다니까 이게 이 안에 있는 거고 그 막판에 20개 정도 찍어드리는 거는 진짜 중요한 건데 이것만 보라는 게 아니라 좀 더 힘을 줘라 이거죠. 그러니까 보통 막판에 찍어드리는 거에서 한 2~3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매년 1~2개가 빗나가거든요. 아니 상식적으로 딱 20개 찍었는데 4개 다 나오면 내가 강의를 뭘 합니까? 자를 깔아야지. 그렇잖아요. 이건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거 안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매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만 봐 자꾸. 그래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신뢰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대신 올해는 뭘 고민하고 있냐면 3기 끝날 때 개별법하고 집단법 각각 딱 3개씩만 찍을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만 보진 않겠지. 그렇죠? 6개 찍어줬는데 딱 그만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진짜 이건 내 초기 온 거 그런 것들은 6개 딱 찍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A, B는 다 중요하니까 최소 A, B는 정리가 빡빡하게 좀 돼 있어야 됩니다. C는 좀 비벼 쓸 수 있을 정도 돼야 되고 그렇게 자꾸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후 강의 계획도 보시게 되면 2기 때 서브노트로 나가고 3기 때도 그대로 써요. 3기 때 이건 그대로 쓰고 대신에 이제 2기 때는 사례집을 보는데 3기 때는 사례집 말고 프린트로 추가 사례 빠짐없이 막 다 한번 연습만 풀로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2순환 때 추가 사례를 막 나왔고 3순환 때 이 서브 자료 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좀 늦다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브를 미리 드리고 오히려 사례는 좀 더 실력이 쌓인 다음에 3기 때 연습만 계속 그냥 이렇게 돌리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강의 계획서 그 진도표 있죠. 그래서 진도는
이게 정확하진 않을 텐데 이게 얼추 맞을 거예요. 그래서 얼추 요 틀대로 진도가 빠지진 않을 겁니다. 이게 그리고 가능하면 진도를 빡빡하게 빨리빨리 뺄 거예요. 왜냐면 뒤에 혹시라도 이게 밀려버리면 굉장히 좀 곤란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이제 진도는 미리 공지 나간 대로 이순환은 총론 나간 다음에 노조법 먼저 나가고요. 그 다음에 근기하고 기타 법령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론 좀 하고 아마 오늘 제가 근로자까지 끝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내일 총론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바로 노조법 내일부터 들어가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시험은 수요일이죠. 3회차부터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운이 좋은 게 보통 평일반이 마지막 시험은 다음날 전공이다 보니까 채점을 공식적으로 못 해드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다행히도 운 좋게 마지막 날 전날이 15회가 금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이고 월요일 전공이니까 마지막 시험 보신 것도 공식 첨삭에 나가도록 이렇게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예. 그리고 OT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OT 자료 1번 기본적인 강의 일정 및 강의 목표 방금 강의에서 보신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2번 2016년도 수험 계획해가지고 유예생분들은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일단 그 2기 평일반 가시니까 가능하면 수험서 놓지 마시고 뭐 서브만 보거나 그러지 마시고 수험서 웬만하면 지고 가세요. 그러니까 3기 이후에는 뭐 서브만 보더라도 지금 웬만하면 수험서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3기는 그 유예생분들 3기는 가능하면은 주말이 좋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 근데 너무 주말이 빡빡하거나 막 강의가 풀로 있으니까 빡빡하거나 아니면 노동법 먼저 한번 일단 돌려놓고서 정리부터 이러신 분들은 평일반도 괜찮긴 합니다. 웬만하면 주말로 가시라고 권하는데 평일도 괜찮아요. 근데 3기 평일은 제가 자꾸 주말로 가라 그러니까 3기 평일은 사람 수가 확 줄어요. 그거 감안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3기 평일은 별로 안 깔고 싶거든요. 여러모로. 근데 그게 개인 취향에 맞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깔긴 까는데 여러모로 좀 안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주말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차분들은 2기부터 웬만한 평일로 가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거 평일이란다. 주말로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2기부터 평일로 또 오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의하실 게 1차가 평일반을 하게 된 문제가 1차가 좀 안 되는 게 있어요. 1차를 해야 돼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하루에 3시간 정도는 1차 꼭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주말에 더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좀 민법 같은 게 여유 있어가지고 좀 여유가 있겠다 그러면은 주말에는 좀 2차를 보더라도 하루에 3시간은 1차를 잡고 가야 돼요. 그리고 3기는 마찬가지로 웬만하면 주말반으로 가시고 본인 취향이 정 그렇다 하는 편을만 오시는 것도 무방하긴 한데 가능하면 주말로 가시면 되겠어요. 우리 1차가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수강생 수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예비순환은 실강생이 많지 않죠. 보통 이제 동영상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1기 때 수가 확 늘어요. 2기 땐 더 늘죠. 이게 1기고 2기고. 그럼 이론상 3기는 시험 직전이니까 더 늘어야 되는데 이게 줄어 이게 이만큼. 한 반쯤 준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1차 떨어진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못 오는 거지. 그런데 등록자 수는 딱 이 정도인데 실제로 앉아있는 분은 더 적어요. 왜 그럴까요? 종합반이라 이미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떨어진 거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미 그때 환불도 안 되잖아요. 3기 때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각보다 1차는 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요. 생각보다. 이게 말을 안 하니까 서로 모르는데 긴장 좀 하셔야 됩니다. 특히 법학 전공자들이 민법과락 은근히 많아요. 그거 방심하시면 안 돼요. 진짜. 예. 그래서 1차 많이 떨어지니까 긴장하시고 가야 돼요. 제가 매년 동차 합격하겠다고 1년 풀로 작년 막 9월 이렇게 잡고 가다가 1차 떨어져가지고 공호감에 시험 접는 친구들을 매년 무수하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동차를 준비하다가 1차를 떨어져 버리니까 하기가 싫어지는 거지 이게. 삶이 공허해지고 다 더덥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이나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시 올라가고 지금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냥 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그냥 하는데 뭐 아무튼 그게 뭐냐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니까 긴장을 좀 하시고 일찍 동차하는 분들은 너무 2차 힘 많이 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2차를 놓으면 안 되고 시험은 다 봐야 돼요. 시험은 다 보되 너무 복습에 큰 힘을 쏟지 말고 1차 꼭 신경 써야 돼요.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유예분들은 지금 벌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동차보는 친구들이 1차 시험 본 이후에 감히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벌려버려야 됩니다. 지금 유예분들은. 왜냐하면 지금이야 이럴 때 같이 스터디하면 동차보는 친구들 아유 너 1차 봐야 되지 민법 뭐 이렇게 하면 할지 모르겠지만 1차 끝나고 봐봐요. 이 쫓기는 기분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왜냐면 불안한 거야. 얘는 공부도 얼마 안 했는데 얘 붙고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사람이 이 생각 들기 시작하면 감당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감히 못 따라오게 벌려버려야 돼요. 그 유예분들은.
그리고 동차분들은 1차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너무 놔버리면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각은 유지할 수 있도록 놓으면 안 돼, 놓으면. 그래서 주구는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3기 때 확 따라가지. 그러니까 그거 지금 시기가 동차 이외 모두에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공부 방법론 및 다원학습법. 이건 내일 시작할 때 별도 자료 가지고 다시 할 겁니다. 그 다음 4번 교재 활용 방법. 이건 말씀드렸죠. 뭐 하이픈 세 번째 거 보시게 되면 별도 서브 작성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말리진 않습니다만 딱히 추천을 안 드려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효율성에 비해서. 그래서 딱히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시면 서브노트에다가 이렇게 좀 가필하셔가지고 하는 게 차라리 나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하시고요. 5번, 이거는 일기 들은 분들 다 아시는 거죠. 팔레 MP3 이게 별거 아니고 제가 A급 팔레만 읽어드리는 거예요. MP3 파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다운받으시면 되냐면 제 수험 카페가 있죠. 이거 올해 초에 만든 이제 따끈따끈한 신규 카페예요. 그래서 요거는 오픈 카페는 아니고요. 수강생만 등업되는 그런 카페입니다. 가입하셔가지고 등업 신청하시면 제가 하루에 3-4번씩 꼭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금방 등업이 돼요. 그래서 그 수강 강좌랑 성함 기재해 주시면 제가 그 명단 체크해가지고 등업시켜 드리니까 등업한 다음에 여기 나온 방법대로 하셔서 웹하드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이제 뭐 카톡 내일 알려드릴 건데 카톡으로 직접 달라고 하시면 제가 바로 쏴드릴 수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6번 질문 방법. 쉬는 시간에 아이고 이게 주말반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시정상 얘기가 들어있네. 예, 평일반은 심화상 안 깔았죠. 예, 쉬는 시간 활용, 쉬는 시간 보셔도 되고요. 이메일 보내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카톡이 제일 편해요. 그래서 카톡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카페에다가 쓰셔도 되는데 잘 쓰진 않습니다. 그 다음, 아니면 학원 홈페이지 강좌 질문란 이쪽 활용하셔도 되고요. 이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은 좀 쓸데없는 시간들을 줄여야 되죠. 그래서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쓸데기 없는 걸로. 그러니까 정말 A급 주제 같은 경우야 본인이 고민해보니까 의미가 있죠.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혼자 막 몇 시간씩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학문을 하는 게 아니고 시험을 봐야 되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모르겠으면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스터디 멤버를 이렇게 토론하지 말고 그냥 연락을 주세요. 그거 지금은 하나라도 외울 시기지 지금 뭐 그럴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질문으로 그냥 제가 그런 거 귀찮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의시험 관련해가지고 제 강의 계속 들은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일단 양가로 3번 보시게 되면 시험 준비가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면은 막 그냥 놔버리는 그냥 책 보고 베끼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전날 카톡이나 메일을 주시면 제가 문제 범위를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문제를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범위를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이제 그 출제 예상되는 문제를 또 심혈 기울여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만 잘 준비해도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멍 때리고 앉아있느니 그거라도 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미리 연락을 주시면 범위를 알려드리니까 그쪽이 좀 힘줘가지고 공부를 해오시면 되겠죠. 왜 그렇게 하냐면 보고 쓰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보고 쓰지 말라고. 이게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고 쓰지 말라고 그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거의 문제를 알려주는 거와 다름없는 경우들도 있고요. 사실상. 어떤 경우는 이게 알려준 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징계고가 나왔다. 그럼 제가 징계권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그럼 이건 알려준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대개는 그것만 해도 범위가 확 주니까 그렇게 많이라도 제한적이나마 이렇게라도 하라고 이제 하는 거죠. 안 해버리니까 그 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양으로 4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된다. 책 보고라도 쓰세요. 그래서 책 보고라도 꼭 써야 됩니다. 다만 미리 범위 문의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책 보고 쓴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매번 하는 것처럼 답안지 앞에는 오픈북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이게 뭐라고 숨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집요해서 문자랑 메일 받잖아요. 다 비교해봐요. 이거 정말 썼나 안 썼나. 그러니까 꼭 오픈북 체크를 진짜일까?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가를 5번 보시게 되면 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실제 시험 출력 응시가 갑이죠. 그 다음 범위 문의 응시가 그 다음이고요. 순수 오픈북이 그 다음이고요. 안 보는 거와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있어요. 그래서 꼭꼭 시험을 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신 비상 수강료에 다 채점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 돈 다 학원에 먹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자고. 우리 그냥 채점자들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응시하시면 좋겠어요. 자, 양가루 6번은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고 답안은 꼭 1등을 뽑는 건 아니에요. 이제 왜냐면은 너무 독창적으로 잘 써서 1등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최고 답안 내버리면 혼돈이 와. 그렇게 쓸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노멀한 답안으로 중에서 글씨 좀 깔끔하고 이런 답안으로 선정을 합니다. 양가로 7번. 이것도 혹시 이제 타강사던 분들 당황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원 시스템은 점수표가
그 아시는 것처럼 통계표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확 안 들어온다고 제가 볼 때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통계표를 따로 쓰지 않고 그냥 점수를 1등부터 꼴등까지 쫙 나열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름이 오픈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